극도로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거길 가면 진짜 다 아날로그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글바글 하다고? 사람들 왜 다 여기 있지? 저희가 특별한 홍보를 막 한 건 아니었는데 다 손님들의 입소문이거든요. 미국에서 막 1년을 모아서 왔대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다. 필름 사진은 실패가 없다. 이 순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됐고, 나는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찾는 과정이 전 인생 같거든요. 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현재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실에 좀 발붙이게 되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필름 사진 현상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저와 백구 씨는 자주 갑니다. 필름 사진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또 현상소를 찾아가는 시간, 사진이 현상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꽤 즐겁더라고요. 그래봤자 소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현상소는요, 항상 갈 때마다 사람으로 붐벼서 발 디딜 틈이 없고요, 늘 활기가 넘칩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곳에 오는 걸까요? 굳이 수고로움을 택한 사람들, 효율의 시대에 비효율을 추구하고 아날로그의 힘으로 자극의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푸빗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래사진관 부실장이고요. 네, 이미지 헌터 빌리지라는 극단 운영하고 있고 마이미스트입니다. 앞서 소개한 제가 자주 가는 그 필름 현상소가 고래사진관인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래사진관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마이미스트가 원래 본 직업이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더 오래 한 본업이신 거죠? 그렇죠. 오래 했죠. 네, 근데 그 본업을 하다가 고래사진관이라는 필름 현상소를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제 공연이라는 건 규칙적인 뭔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진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사진 쪽 관련한 걸로 뭐 수익도 얻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에서 좀 더 제가 공간 기획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축제 공연을 많이 해갖고 이제 축제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사진이 매개체지만 다양한 활동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 네네. 여러 가지 기대를 이제 품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초반에는 고래가 한쪽은 현상 쪽이었고 한쪽은 아예 저희가 이제 공사를 크게 3번 정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오실 때마다 이번에도 바뀌었네.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는 중인데,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공간이 한쪽이 갤러리처럼 있었고 전시도 했고 거기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수업도 진행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필름이라는 게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산업이잖아요. 한 군데서는 이제 매니아층이 있지만 그거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필름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공연을 하는 것도 사실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쵸. 특히 마임이라는 건 굉장히 인구가 적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분야라서 뭔가 상업적이진 않은 분야인데 제가 좋아서 마임의 그 매력에 빠져서 하는 것처럼 필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규칙적인 뭔가 그런 것도 꿈을 꿨지만 그냥 이게 좋지 않았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왜냐면 그때는 진짜 필름이 사라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현상소가 뭐 한동안은 거의 생기지도 않던 맞아요. 시절에 갑자기 그냥 저희 고래를 오픈하고 조금 있었는데 한 2, 3년 후인가 레트로 바람이 불면서 막 좀 생겼죠. 그러면서 갑자기 필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게 너무 그 광경이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초반에는 지금은 그래도 을지로가 확 네, 떠갖고 네. 을지로에도 사람이 많고 네. 충무로에도 드문드문 사람이 네. 보이는데 이전에는 진짜 충무로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주말에 가면. 그냥 진짜 인쇄골목일 때. 맞아요. 한 명도 없는데 고래에 올라가면 사람이 있어.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저도 되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심지어 엄청 스마트폰도 발달하고 맞아요. 이런 디지털 스마트 시대인데 네네. 거길 가면 진짜 다 아날로그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글바글 하다고? 사람들 왜 다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는 더 만나 뵙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고래만 갔던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곳이 있잖아요. 필름 현상소가. 네네. 그래서 다른 곳도 가봤는데 이렇게 붐비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래만의 매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필름이 좀 비싸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름 사진을 찾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미지 시대니까 사람들이 쉽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은 때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조금 더 독특하게 찍고 싶고 좀 더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싶을 때 필름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저는 필름이 힐링을 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필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네.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요즘은 이렇게 찍더라고요. 맞아.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찍더라고. 이렇게 찍다가 필름은 들여다보고 이게 장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장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찍을까 또 들여다보고 천천히 보고 한 장을 찍는데 바로 찍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펴봐야 돼. 그쵸. 예. 노출이나 노출도 뭐. 살펴봐야 네. 되고 ISO 내가 잘 꼈나 뭐 이런 것도 점검하고 네. 필름이 잘 껴졌는지 이게 잘 돌아가나 옆에 그것도 봐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조금의 힐링을 주는 건 아닌가. 맞아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필름 사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필름을 써? 필름 비싸기도 하고 왜 구식 카메라를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편에는 있을 텐데 근데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느껴보면은 그 느림의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으면 물론 너무 잘 나오지만 한번 찍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만약에 흔들리거나 잘못 찍혔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시 찍어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필름은 조금 서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수를 해도 내가 어쨌든 실수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현상돼야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조금 잘못 나온 것들이 오히려 더 매력 있고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실수의 매력? 약간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여행을 가서 그 현상을 맡기고 기다리고 하는 게 또 여행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 또 필름을 찍고 나면 여행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맡기기도 하지만 네. 이제 좀 모아서 맡기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필름 하나에 1년을 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봤을 때 예전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맞아. 새롭게 그때로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여행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필름을 가져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과 어떤 필름이 이 여행지에 맞을까 이런 네. 상상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프로세스를 좀 늘리는 거잖아요. 네. 여행에. 그쵸. 예, 그런 게 좀 더 깊이 여행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찍잖아요. 네. 같이 필름을 가지고 나가서 찍고 근데 같은 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필름은 전혀 볼 수 없잖아요. 서로 뭐 네. 찍는지.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어떤 스타일의 사진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시각 이 공간에서 핸드폰으로도 분명 느낄 수 있지만 뭔가 필름으로는 한 장 한 장 찍고 뭔가 혼자만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찍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고 이렇게 사물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저는 빛을 기다리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필름은 빛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네. 그 예민하기 때문에 다들 필름을 쓰시다 보면 여기 빛이 좋은데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라면 봉지 그의 아름다움을 찍고 그것에 대해서 필름 좋아하는 그쵸. 사람끼리 막 30-40분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그런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필름 사진 계속 찍다 보면은 언젠가는 약간 지금 이 장면이 필름으로 나왔을 때 그 색감으로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딱 이거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골목에 뭐 비닐봉지가 굴러가는데 약간 그런 게 너무 멋져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걸 포착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진 찍으러 갈 때 일부러 막 핸드폰 안 가지고 그냥 산책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알림 울리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진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도 필름 사진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희 극단 이름이 이미지 헌터 빌리지인데 맞아요. 이미지 헌터라는 제 직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눈동자 속에 마음 속에 책 속에 뭐 그림 속에 음악 속에 있는 이미지를 잡아다가 이제 공연하는 극단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이름도 궁금했었거든요. 이미지 헌터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래서 사진을 더 좋아한 것도 그렇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찾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사진이 주는 이제 매력. 네. 내가 좋아하는 이 순간을 필름에 담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야기 나누는 거. 이제 핸드폰 사진은 다시 보지 않잖아요. 맞아요. 다시 본 적 별로 없잖아요. 하드만 차지하고 있고 사실. 네. 근데 필름은 다시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지점이 뭔가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름의 매력, 필름 사진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필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고래사진관의 인기 비결을 좀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고 한데 그 전에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나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요즘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달한 AI가 이제 엄청난 점령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막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를 계속 좋아하고 그 필름의 느림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고래사진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고래사진관만의 또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셀프 스캔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 유일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던데 네네. 실제로 맞나요? 전 세계 유일한 건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서요. 그러니까 셀프 스캔이라는 거를 살짝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셀프 스캔은 필름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현상을 해드리고 사진가 분들이 직접 스캔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현상, 스캔, 인화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좋아요. 네, 현상, 필름을 현상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 필름 보신 적 있죠? 필름에 이렇게 상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갈색이 맞아요. 이렇게 갈색으로 쭉 있는데 좀 그 반대로 이렇게 반전된 이미지들이 들어있죠. 반전된 것도 있고 이제 슬라이드 필름은 포지티브라고 해갖고 원래 색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필름을 이제 화학작용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찍었던 거를 이제 상이 나타나게 하는 게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두 번째는 스캔. 스캔은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름에 있는 거를 이제 뭐 라이트 박스를 켜고 루페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핸드폰으로도 봐야 되고 포토샵에서도 이제 컴퓨터로도 봐서 열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게 스캔. 그리고 인화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그 중에서 명확해요. 이제 스캔을 직접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현상소에서는 필름 현상 스캔을 같이 해주시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서 인화를 하는 경우는 요즘에 많이 없고, 음. 자기 이제 핸드폰이나 인스타에 올리기 올려야 위해서 되니까. 이제 디지털 파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스캔을 사람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네네. 다른 데서는 이제 안 하는 거는 네네.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왜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아, 저희 고래사진관에 나름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네. 사람들의 컨텐츠를 더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초반부터 우리 이 생각으로 이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상 스캔을 받으면서 한쪽에 그냥 스캐너를 사용하시라고 뒀어요. 처음에. 네, 초반에. 그래서 학생분들이 와서 되게 자주 사용했어요. 그냥 기다리시면서 저희는 그냥 공간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오셔서 그냥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홍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와서 이게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쓰다가 이렇게 많이 쓰시고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쓰시고 한 대였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로 만들어 보면, 왜냐면 본인의 색감을 좀 더 느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더 만날 수 있다, 직접 자신의 사진에 그쵸.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 스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오픈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손길이 들어가고 네네. 하니까 네. 더 사진에 애정이 생기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 스캔을 하면서 네. 약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정해 주시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자기가 직접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좋아하시고 즐기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 가보면은 항상 맞아요.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신데, 보니까 그러면은 뭐 셀프 스캔은 뭐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가? 했더니 그냥 스캔하는 거랑 가격이 동일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가격이 동일함에도 네네. 불어 자기 시간을 내고 그 수고로움을 들이면서 네네. 직접 한다는 게 또 네네. 저는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저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이게 품은 조금 더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오히려 이게 설명도 많이 그쵸, 해드려야 되고, 그러네. 질문도 많으시고, 왜냐면 처음 보는 기계고. 맞아.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옆에 저희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이거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셀프 스캔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뭐 들어보셨죠? 네네, 그럼요.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필름을 넣는데 갑자기 상이 나타나고, 이 자체가 재미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라서. 우리가 이 필름을 즐기는 게 기다림 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너무 궁금하죠. 막 전화, 궁금해요. 막 되게 해맑게. 너무 궁금한데, 그냥. 언제 나와요? 네, 맞아요. 압박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사진이 너무 궁금해서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궁금하니까 빠르게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도 하시고. 그 만약에 스캔을 맡겨놓으면은 이게 그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좀 오후에 나오거나 내일 나오거나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당장 보고 싶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 그런 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색감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오래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색이 좀 바래거나 뭐 이러면 또 조정할 수 이게 영향이 크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감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뭐 다양한 것도 많죠. 근데 원하는 색깔로 하고 싶은 그냥 그게 오래된 필름뿐 아니라 그냥 필름들도 자신이 원하는 색감을 찾아서 하시는 이 이유도 많고. 그러니까 직접 진짜 내가 해본다라는 거기에 많이 가치를 두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네. 필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필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현상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를 갔다 오시고 한번 경험을 하시면 뭔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렇겠다. 네네네. 그 공정을 내가 한번 겪어보는 한번 거니까. 보는 거죠. 지금 저 준비됐는데 언제 해요? 막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상은 15분 정도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이제 그럼 현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시고.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 어릴 때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필름 썼었고 그거 우리가 가져다가 또 우리 20대 때 또 썼었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폰 네이티브라고 해야 되나?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이 있었던 그런 10대, 20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요즘에 필름을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약간 어릴 때 해봐서 그런지 그 메커니즘을 그래도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진짜 처음 보는 물건을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좀 실수를 하거나 약간 재밌는 해프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손가락 경연도 했었어요. 손가락 사진 경연대. 손가락 이렇게 찍히는 거? 맞아요. 일회용 카메라에 이제 토이 카메라 같은 거에 손가락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일 1등 받으신 분이 졸업식 사진인데 졸업식 사진 얼굴을 가렸어. 손가락으로. 누군지 몰라. 근데 그게 너무 재밌다. 저는 이제 필름 사진에서 실패 사진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재미를 주고 이것도 콘텐츠잖아요. 너무 웃겨. 그것 때문에 한두 명이 웃은 게 아니잖아요. 1등을 하시면서 모두가 다 웃었어. 저희가 막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도 생기고 필름 자체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세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는 흔들린 사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진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흔들린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그거 디지털은 이제 흔들릴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 있잖아, 맞아요. 어려워. 흔들리는 게 오히려 흔들리게 찍기가 어려워. 맞아요. 다 보정해주고 밤에 찍으면 막 갑자기 막 조정해갖고 막 자동으로 맞아. 근데 그래서 필름 사진을 보고 흔들렸어요. 그럼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데 갑자기 깔깔깔깔 거리시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재밌게 막 웃으실 때 그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게 왜냐면 근데 처음 겪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런 게 굉장히 재밌을 수 있죠. 사실 셀프 스캔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그분들이 앉아서 빵빵 웃으시거든요. 에너지가 해보면서 막 친구들끼리 오면 막 진짜 막 크게 웃으시고 막 저를 막 불러서 이거 20년 전 건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그 재롱잔치를 하고 있다고. 옛날 자기가 찍힌 거? 아버지 그 카메라에서 꺼내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거 있다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시면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받는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에너지를. 그런 게 감사하죠. 좋고 서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날로그가 주는 또 매력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최근에 스레드였나 어디서 누가 올리신 걸 봤는데 전혀 이거를 이제 필름을 안 써본 어떤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사진이 왜 안 찍혔다 이러면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찍으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찍죠? 하고서는 필름을 탁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찍혔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여기에 액정이 있고 항상 보이니까 이건 열어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까맣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던 엄마가 그거를 보고 얘가 좀 모자릅니다. 이러면서 데려갔다. 이런 스토리를 살짝 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 제일 많은 경우는 막 저한테 와서 이제 접수하실 때도 자기 처음 찍었다고 엄청 기대감이 있으시면서 와서 그럼 필름을 빨리 감아야지 하고 열고 막 감고 없어지는데 열고 감고 계세요. 그때 이제 저희가 빨리 닫아드리고 처음 해보셨냐고 물어보고 처음에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이제 셀프 스캔을 알려드릴 때도 뭔가 이걸 어떻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지? 왜냐면 여러 명이 할 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초보 대상으로 이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게 있다. 근데 진짜 그렇게 감으시는 분 많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초아분이 자기 잘 감았대. 자기가 잘 감았대. 그래서 어떻게 감으셨냐.
지금 퍼포레이션을 보면 퍼포레이션까지 까만 거 보면 빛이 여기도 닿는데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감았다. 꺼내서 진짜 열심히 잘 감았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살짝 해드리면 이거를 열면 빛이 다 들어가서 사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일회용 카메라는 120분의 1초 정도일 거예요. 그런 짧은 120분의 1초 얼마나 짧아요. 1초보다 120분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셔터가 찰칵하고 네. 열리는 그 순간에 빛이 이렇게 탁 닿아갖고 거기에 상이 딱 맺히는 건데 그쵸. 또 필름이라는 게 빛에 반응하는 은입자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입자가 있고 여기에 딱 닿으면서 이렇게 딱 생기는 건데 이 확 열면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닿았던 애들이 다 그냥 확 닿는 거니까 빛이. 네. 그래서 까맣게 되는 뭐 이렇게. 그래서 타버렸다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열기 전에 이게 자동으로 감기는 것도 있고 직접 맞아요. 수동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열어야 된다. 맞아요. 그거 꼭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냐. 이제.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필름을 넣었어. 근데 이게 감겨야 되는 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넣고 그냥 계속 찍었는데 안 네. 나오지 그 다음부터. 그럼 상이 또 깨끗해. 필름이 깨끗해. 자기 분명 넣었대. 안 감겼어. 안 감긴 거죠. 그래서 안 감기. 그래서 저 그런 이제, 적 있어요. 초보 시절에 네.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저는 8년 됐는데도 그런 적이 있다고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러니까. 네, 댓글 남겨주시고 뭐 그런 얘기. 이제 맞아요. 또 필름은 또 그러면 또 까르르. 그쵸. 이제 그게 추억이죠. 맞아요. 너무 중요한 사진은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다 재미있는 추억이고 뭔가 맞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네네. 스캔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네네. 이걸 찍고 감고 열어서 뭐 현상하고 이런 게 사실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활동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완전 극도로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뭐든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툴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비효율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필름을 사용하면서 달라지는 점은 빛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그래서 좀 주변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빠르게 너무 살다 맞아요. 보면 우리가 핸드폰만 보고 뭐 걷고 있고 이렇게 주변 잘 못 보잖아요. 사실 일상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많은데 파란 햇살이 비치고 햇살이 딱 비치면 이런 날은 필름을 찍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어디를 찍어야지 좋지? 이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뭐 핸드폰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예민하게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는 안 예쁘게 되겠네? 이게 점점 또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사람마다 또 보면 나는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예전 막 영상 올리셨던 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필름 사진뿐만 아니라 막 다양한 아날로그적인 걸 너무 좋아하신다 뭐 이런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채널명도 처음에 뭐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날로그 라이프였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의 시대 그런 아날로그를 추구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삶의 변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요즘에 또 릴스 있잖아요. 릴스 너무 빠르잖아요. 맞아요. 15초.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도 좀 빠른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성격도 빠른 편이고 말도 좀 빠르고 행동도 좀 빠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느린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삶을 조금 풍성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갖고 다니는 시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여기가 되게 좋은 순간인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이 약속도 없는데 바로 가야 할 것 같은 이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쵸. 괜히. 우리가 어딜 갔어. 되게 좋은 곳에 갔어. 예를 들면 청계천에 오랜만에 갔어. 거기 앉아서 바위에 앉아서 잠깐 이걸 느끼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괜히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용하는 시계가 있거든요. 잠깐 하고 그래 1분은 가만히 앉아있자. 그렇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자꾸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면 집중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주변도 더 못 느끼는 것 같을 때 이런 아날로그적인 오브제들을 사용하면 이제 좀 더
가라앉는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현재 맞아요, 약간 맞아요. 붕 떠 있는 순간에 현재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래서 명상도 약간 그런 효과잖아요. 약간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 것 자체가 내가 현재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정이 들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들. 예전에는 판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고래에서는 LP판도 틀었는데 이제 그 음악을 만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더 현실에 가라앉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앉는다는 게 뭐 안 좋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좀 발붙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 명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날로그적인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것저것 동시에 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아날로그는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가지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복잡하니까 필름 사진 찍을 때는 딱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닐까. 네. 푸비님이 가져온 그 시계가 뭔지 궁금하시면 툴박스 저희 멤버십 콘텐츠에서 이따가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고래사진관 지금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필름 현상소만이 아니라 또 매력이 있는 게 여기서 전시나 플리마켓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자주 여시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마다 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처음 제가 고래사진관을 알게 된 것도 플리마켓 카메라들 막 다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 할 때 저희도 갔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그런 거 계속 다시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생각만 해도 진짜 일 많을 것 같거든요.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필름 현상소 운영만 해도 되게 바쁠 텐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필름을 좀 더 잘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끔 집에 이런 게 있는데 팔아주면 안 되냐 이런 분들 이제 위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때 되면 이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프리마켓 할 때마다 조금씩 컨셉이 다르긴 한데 이제 사진에 관련된 그 사진으로 뭔가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도 즐길 수 있구나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좀 사진이랑 또 필름이랑 연계해서 이런 걸 하면 좀 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필름 페스티벌, 필소굿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작가의 만남도 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하는데 막 이런 게임 하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중에서 목축 카메라 있잖아요. 거리 이렇게, 맞추는 거. 거리로 이제 그거를 체크해 갖고 사진을 찍는 건데 거리 이제 맞추는 게임이라든가 뭔가 그런 되게 뭐 ISO 맞추기 막 이런 걸 한다든가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게임이다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재밌으니까 이러면서 좀 더 필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커뮤니티 같아요 그냥 진짜. 근데 좀 더 하고 싶지만 아직 여력은 그래요? 네, 좀 더 재밌게 더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아직 다 푼 게 아니다. 네.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거 봤을 때 돈은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재미가 어쨌든 기준이네요. 진짜 뭘 하더라도. 고래 오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분들이 좀 체험하시고 뭔가 손으로 뭔가 만지시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요즘은 옛날에는 막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고 뭔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더 왠 디지털 안에서 더 많이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래가 약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놀이터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도 약간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가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작가의 만남을 이제 뭐 먹으면서도 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현상소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사람은 이렇게 많긴 한데 정말 그게 돈이 되는지 그 원래 처음에 그 마임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것도 어쨌든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뭐 저희가 현상소도 이제 하고 있는데 카메라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일회용 카메라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일회용 카메라라는 선물이.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나 다양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결혼식이나 이럴 때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상 스캔도 좀 할인해 드리고 카메라 제작도 하고 그러면 또 오셔서 셀프로도 체험해 보시고 이런 것도 약간 저희의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상소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실제 수입 활동을 또 따로 있고 네네네. 그런 것도 하고 굿즈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뭔가 그렇게 다양하게 필름을 좀 더 즐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것도 이제 또 수입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활동들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어쨌든 내가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수익적인 면도 계속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브랜드고 네, 맞아요.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초반에 이제 한 개 만들어주는 업체가 없었어 갖고 저희가 이제 한 개부터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도 지금 종류가 카메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4종류 되는데 그 종류도 선택하실 수 있고 한 개부터 뭐 1000개 이상까지. 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랑도 되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나 뭐 스포츠 브랜드나 뭐 이렇게 회사들이랑 기업들이랑도 맞아요. 일할 수 있는 그런 네. 루트를 또 하나 뚫어 놓으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는 다 같이 체험 활동을 나갈 때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같이 오셔갖고 스캔도 하시기도 하고 서로 그런 또 얘기를 나누는 것도 얘기 들려주시고 아니면 어떤 초대권 개념으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거 너무 좋다. 네. 또 신제품 아이디어가. 런칭할 때 그걸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뭐 한 개부터 뭐 여러 개가 되니까 이제 작은 업체에서도 뭐 커피숍을 이제 오픈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 업체에서도 몇 개 만들어 갖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좋다. 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요즘사 굿즈로 하나 만들고 싶다. 아, 네네. 요즘사 굿즈. 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한 개든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수작업이라는 게 이제 눌러서 종이도 다 눌러서 찍고 그 도면이 있어서 네, 도면 제작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이제 확장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래가 지금 8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사이에 코로나도 겪으셨겠네요. 그쵸.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사람이 못 만나고 이런 대면이 어려워졌고 그 다른 자영업들도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필름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다 같이 힘든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매달 했었는데 이달의 피사체, 이달의 사진가 뭐 이런 이벤트를 해서 그걸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이달의 필름 해갖고 그래서 이달의 피사체는 어디를 뭐가 찍혀 있으면 이제 그걸 할인해 드리고 이달의 사진가 하면 뭐 24살 뭐 이게 뭐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매번. 그래서 그분들을 할인해 드리고 이제 뭐 또 이달의 필름 하면 어떤 필름으로 찍어 오면 그래서 그거를 매달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뭐 우리 동네 찍기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좀 이벤트를 했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사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사진이 위로가 되잖아요. 혼자서 나가서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또 모든 게 막 소독돼야 되고 맞아요. 여러 명이 맞아요. 만지는 거에 되게 예민했을 때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와주셔서 그래도 잘 견디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기에 또 위로가 됐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해요. 혼자서 계속 지내야 하는데 맞아요. 그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한정돼 있고 계속 이제 집에서 게임만 하고 넷플릭스만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이제 찾고 시도해 보다 보면 또 필름에 손이 가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맞아요. 저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필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선물 해주는 거죠. 그 시기에는. 한번 찍어보라고. 전혀 안 쓰던 친구한테. 맞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찍어봐. 찍어봐. 동네 한번 찍어봐. 그것도 감동적이다. 네네. 우리가 못 만나지만 이러면서. 그럴 수 있고 택배로 뭐 보내도 되고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도 잘 버티시고 최근에도 가면 항상 북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하신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고래사진관에 방문하시는 유저들 인터뷰들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막 BBC 다큐멘터리 감독도 왔다 그러고 막 외국인 유저들도 너무 많던데요. 네. 어떻게 한국에 사실 서울에 이런 현상소가 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고래사진관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른 것도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거기는 왔다가 그냥 맡기고 가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체험하고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하니까. 네,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셀프 스캔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많이들 오셔서 이제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감사한 건 저희가 특별한 홍보를 막 한 건 아니었는데 다 손님들의 입소문이거든요. 입소문으로 외국 분들도 이제 친구 소개로 오신 분들도 시작해서 미국에서 막 1년을 모아서 왔대요. 한국 여행 미국인 분이 자기 1년 모았대. 근데 이제 셀프 스캔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 그래서 뭐 어느 외국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걸 내가 봤다. 뭐 어디에서 봤다 해서 이런 막 보여주면서 나 여기에서 여기를 알게 됐어라고 얘기하시고 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들도 되게 자주 오셨거든요. 처음에 여기 한국 오자마자 여기를 아시고 그리고 진짜 이틀에 한 번은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다들 이제 인터뷰 올라가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게 당장 와서 너무 재밌어 하시면 인터뷰를 걸 때도 있지만 너무 자주 오시는 분들도 눈에 많거든요. 띄니까 저분 누구지? 이러면서 그리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즐거운 추억이었다. 뭐 이렇게 셀프 스캔을 처음 경험했는데 빠르게 나오고 바로 색감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필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고를 수 있는 게 바로 손에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럼 저는 감사하죠. 그렇구나.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시니까 그분들이 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좀 이 순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됐고 필름 사진은 실패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저희 고래사진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거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공감돼서. 저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또 점점 사라져가는 문화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예전에 있던 필름이 지금은 단종된 것들도 있고 맞아요. 필름 카메라는 무조건 요즘에 뭐 새로 뭐 나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다시 쓰고 다시 쓰는 거다 보니까 되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도 더 애틋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저희가 쓰다 보면 당연히 막 20년 된 카메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이니까 버티지 막 100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얘는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새로 나온 카메라는 한정적이니까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 자체가 주는 또 뭔가 감성적이면서 뭐 애틋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고 AI가 점령해가는 이 시대인데 사라져가는 그 무엇을 좀 붙잡고 그 힘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게 너무 멋있고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기술은 발달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을 직접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또 일깨우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고래사진관 8년이 됐는데 앞으로의 또 계획 있으신지 그리고 푸실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또 뭔지 약간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즐거운 필름 생활이 좀 더 즐겁게 만드는 그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여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치프레이즈 내 여행을 좀 더 가치 있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 여행이 뭐 어딜 꼭 가는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상을 여행하는 거. 일상 자체. 사실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낄 때도 많잖아요. 저 여기 고래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빛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와 이거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약간 필름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이런 빛이 막 너무 아름다울 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눈으로 먼저 담고 이걸 좀 내가 좀 느끼고 만끽하고 내가 좀 여기 안에서 이 햇살을 받아서 조금 나도 좀 상태가 좀 약간 풍성해지고 좀 내가 풍성해져야 또 주변 사람들한테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저 어릴 때부터 꿈이 그냥
공자가 70세에 이룬 거라는데 종심소요 불유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자유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정리된 자유인 거죠. 네, 뭔가 어긋남이 없는 자유니까 근데 너무 일상이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너무 빨리 그리고 성격도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유란 거 진짜로 원하는 거 진짜로 나를 찾는 과정이 전 인생 같거든요. 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지 근데 잘 못하는 걸 잘 못해서 자책할 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잘 못하는 건 잘 못한다고 인정을 하고 만약에 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자신을 몰아가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근데 자유롭다는 건 그렇게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그런 뭐 요즘 사회에서 자기개발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사실 필름을 찍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꼭 항상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윤푸비님과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필름 사진, 아날로그 나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저도 여기 있어요 하고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푸비님이 감각을 되찾는 도구들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 도구들은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푸비님과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